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수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세븐의 권미란입니다. 간밤 미국장은 물가지표 발표 대기 모드에 들어가면서 혼조 마감됐습니다. 다우가 0.09%의 하락을, 나스닥이 0.31%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목요일장에 발표될 미국의 5월 물가 지수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만약에 물가 압력이 높게 나오게 된다면 위험 자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계감이 나오면서 지수가 고점을 더 이상 높여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멕시코,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간밤에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1단계로 역시 한 단계 완화했는데요. 국제유가가 여름철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게 되면서 2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배럴당 70달러에 돌파했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철강과 원유주, 또 여행주라고 할 수 있는 호텔과 항공, 해운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는 다시 돌아온 연기금 하반기 주도 세력들과에 대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 과연 어떤 표정일까요? 오늘 장에 대비하는 핵심 전략 지금부터 파악해 보시죠. 먼저 글로벌 뷰로 해외 마감 이슈 갈무리 해보겠습니다. 최혜원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들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미국 측에서 반도체와 배터리와 관련된 공급망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2월에 이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에 첫 후속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은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 역량 강화를 목표한다고 합니다. 자금과 제도를 동원해서 미국의 자체 생산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한국 등 동맹 역할의 주문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5월에 중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외대부시는 이에 대해서 테슬라의 중국 판매 급감은 일시적이고 목표가를 $1,000로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제조한 테슬라의 전기차 5월 판매량이 29%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의 반발을 극복한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 로이터 통신 측에서는 7월과 8월의 판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현재 여전히 테슬라는 핵심적인 기업이고 목표 주가를 $900 선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깃 군단의 현재 타깃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AMC가 이번 달 들어서 10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클로버 헬스가 85%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 클로버 헬스라는 기업은요, 스펙을 통해서 상장된 보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최근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 이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85%가 넘게 급등을 했고요. 웬디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호재가 없이 장중한 때는 15% 넘게 급등했고 12%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레딧 사이트에서는 클로버 헬스와 웬디스에 관련된 언급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6%로 전망을 했습니다. 80년 만에 최대 반등이라고 하는데요. 1월보다 1.5%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과 중국의 경제 회복에 따른 상향 조정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국가별 백신 공급 불평등으로 경기 회복이 고르지 못하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테슬라뿐만 아니라 각 자동차 브랜드들의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지표의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테슬라 간밤에 중국 판매 지표 5월 판매량이 29%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주가는 약보합에 마감되는 모습이고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주식들, 밈 주식들의 강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양상, 개인의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쪽은 공급망에 대해서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히토류까지도 미국 내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 보복 소비, 여름철에 억눌렸던 소비가 이렇게 폭발하게 됐을 때 최저 단계의 여행 단계인 한국을 찾는 미국 관광객들이 늘어날지도 올 여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또 어떤 일정들 있는지 체크를 해보죠. 최혜원 캐스터. 네, 최혜원입니다. 네, 오늘 중국에서 물가 지표가 또 우리나라에서 고용 지표가 나오네요. 일정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먼저 미국부터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인프라 관련 법안에 대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인프라 법안의 하원 표결 절차를 준비 절차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초당적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 로이터 통신은 보도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는 관련된 뉴스들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미국에서는 주간 NBA 모기지 신청 건수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까지 함께 발표가 됩니다. 네, 이어서 중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모두 발표가 됩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달보다 소폭 오른 1%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7%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지표들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중요 컨퍼런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넥슨이 오늘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애플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넥슨은 이곳에서 게임과 관련된 신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게임 기업들이 어떠한 카드를 내놓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인터배터리 2021도 개최가 됩니다. 이곳에서 배터리 3사가 미래 혁신 기술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택배 노조의 무기한 파업도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사 간의 합의가 나오지 못하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는데요. 해운, 또 항공, 또 물류까지 사실 좀 합쳐서 같은 업종으로 볼 수 있는데 간밤 일단 해운주는 양호했고요. 또 내부적인 국내 이슈들에 따라서 물류주의 움직임도 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장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까요?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FC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간밤 미국장은 혼조 마감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우리 시장도 오늘 보합, 약보합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약보합 예상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장이 코스피가 3,25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들어가면서 이 선을 내주면서 마감됐는데요. 약보합 증시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배경 알아볼까요? 네, 일단 지수가 최근 고점에 대한 그 피로감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250선을 지지를 하고 레벨업을 할 수 있느냐가 지수에서 가장 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철실현 매물이 출현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도 계속 개별 테마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수 레벨업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 부분에서는 이제 11일 발표 예정인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미국 시장, 국내 시장 모두 다 이제 관망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보합으로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네, 지수 상승에 따른 피로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그 미국의 또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 장도 역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또 미국의 FOMC 회의까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오늘 우리 장 그렇다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저항감이 있다면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전략 주시죠. 네, 일단 시장에서 주도주 섹터가 순환 매장이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전기차와 2차 전지 부분 섹터에서의 순환매 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인터배터리 2010이 오늘부터 컨퍼런스가 개최를 하면서요. 이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그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그 모멘텀이 좀 바이든 정부의 배터리 모멘텀 관련된 정책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배터리 재활용 관련주가 어제부터 좀 급등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인터배터리 2010을 통해서도 이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블루 오션에 대한 이런 가능성에 대한 그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경기 회복주에 대한 부분을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회복 중에서도
당장 뭐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보다는 여행, 카지노 관련주가 조정 구간에 올 경우에는 좀 적절히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주로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은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롯데관광개발도 6월에 카지노 오픈을 제주도에서 카지노 오픈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약간 좀 갑론을박이 좀 있는데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가 기대감이 너무 좀 과하다.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뭐 최근에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 단기 고점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뭐 항공화물, 뭐 운송지수 그리고 항공운임지수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 예정이고 예정이라기보다 그렇게 된 추세이고 그리고 항공 수요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에는 좀 더 강력하게 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조정 시에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담아두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지난 2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을 했었던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부적인 그 강화 조치와 함께 공급망을 더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또 우리나라 같은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해서 우리 기업에 대한 기대감 오늘 나올지 그리고 배터리 관련한 밸류체인 가운데서 폐배터리 관련주, 여행주, 항공주, 카지노주에 대한 관심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공시와 뉴스 가운데 골라봤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4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투자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은 기업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 U+입니다. LG 헬로비전과의 합병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어제 주주들에게 좋은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자사주 1,000억 원을 취득한다라는 뉴스를 내놓았는데요.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간 배당도 올해 도입을 예상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중간과 기말 두 차례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LG U+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VTGMP입니다. 코스메틱 업체로 유명한 기업이죠. VTGMP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한다라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구미 하이테크밸리의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말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VTGMP는 일주일 전쯤에 일본에서 큐텐뷰티에서 종합 1위를 등극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계열사인 카카오 VX가 골프장을 인수하고 관련된 개발 산업에도 뛰어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스톤브리지의 컨소시엄의 자금이 막바지에 다달랐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작 오딘으로 하반기 흥행을 노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 29일에 신작인 오딘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베스트 증권 측에서는 하지만 한 달 전쯤에 부정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올해는 현재 카카오 게임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낮춰 잡은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어제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 디램 24만 장의 불량이 발생했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SK 하이닉스 측에서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상적인 수준의 불량에 불과하고 손실이 부풀려졌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SK 하이닉스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이 최소 1년 정도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현재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3,250포인트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던 슈퍼사이클의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여전히 계속해서 12만 원대와 또 8만 원대 초반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를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또 이런 또 설이 나왔었는데 강하게 이 불량 규모가 크다는 그 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SK하이닉스 측의 입장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질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백인범의 주력 종목 함께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지점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LGU 플러스 자사주 매입도 참 눈에 띄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현금보다는 어떤 좋은 종목에 좀 투자를 해놓을까 관심이 여전하십니다. 어떤 종목을 주력 종목으로 삼아볼까요? 네, 지난 거래 흐름이 양호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봤는데요. 현대건설, KCC 글라스, 해성 DS, 텍스앤 미디어로 주력 종목 좀 꼽아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대건설 바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일 좋은 흐름 좀 보여줬었던 현대건설 다시 한번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현대건설 주가, 이 건설업종을 이끄는 대표 종목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국내 부분의 큰 폭의 성장,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기업 1순위로 이 현대건설을 많이 꼽는 상황인데요. 이미 동사의 1분기 국내 부분 수주만 보더라도 연초 수주 목표가 약 14조 원이었는데 이미 40% 이상을 달성한 점, 거기에 2분기 공시로만 나온 비수주한 물량만 고려하더라도 이미 연초 수주 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간 국내 수주 목표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상황으로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눌려져 왔던 주택 공급 상황, 올해부터는 40만 호 이상의 신규 분양주택 공급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또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40만 호 이상의 그런 주택 공급이 현실화되었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3기 신도시, 민간 공급 확대 기조에서도 이러한 모멘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해외 발주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도 다시 한번 올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플러스 알파 요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전 관련 모멘텀에 있어서도 현대건설 플러스 알파적인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모멘텀은 유효하게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KCC 글라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C 글라스 역시도 이제 주가 추이가 우상향을 그리면서 건조한 모습인데요. 이제 주가 변동성은 좀 크지 않으면서 건조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덜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전자재 업종의 주가 상승과 덜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현대건설 말씀드렸지만 이 건설 업종과 더불어서 전자재 업종 역시도 동반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호조에 따른 동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 역시 유효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인도네시아에 3천억을 들여서 이제 첫 해외 판유리 공장을 건립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라든가 장기적으로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매출에 대응하려는 포석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공장 완공 시점은 2024년도이긴 하지만 동사의 이런 중장기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역시나 올해 KCC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연초 실적 대비 소실적을 좀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가져가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
특히 글로벌적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거나 혹은 또 가격의 상승에 따른 종목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백인범의 주력 종목은 정책주입니다. 원전과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수혜주, 건설과 건자재주에서 골랐는데요.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서 연간 국내 수주 목표 초과 달성 예상되고 있고 원전 관련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현대건설과 또 건자재 업황의 호조와 실적 개선세가 전망되고 있으면서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을 발표한 KCC 글라스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6월 초에 시장 고민이 많다 보니까 전문가 의견을 쭉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5월에 기관의 전체 매수가 14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됐더라고요. 네, 최근 맞습니다. 들어서는 이제 개인이 좀 팔고 있는데 기관이 매수하면서 특히 연기금이 매수하면서 지수가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 보면 코스피에서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려 13개월 연속 순매도였거든요. 5월 달에 순매수로 돌아서서 2조 원 가까이 샀고요. 뭐 이달 들어서도 5,400억 원 정도 이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보면 이 금융 투자, 이제 금융 투자는 증권사들이 이제 자기 매매하는 부분이고 이제 보험도 있고 투신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산운용사죠. 뭐 사모,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등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연기금을 주목할 만한데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이제 3,200선까지 갔다가 다시 이게 박스권에 갇힌 이후로 연기금을 많이 지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 초에 3,200 찍고 나서 쭉 이제 뭐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뭐 이런 이 수급 주제별로 보면 연기금이 많이 팔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 얼마나 팔았는지 보니까 연기금이 올해 1월에는 무려 이제 8조 넘게 팔았고요. 2월부터 4월까지 보면 매달 뭐 4조 원대, 3조 원대, 그리고 4월 달에는 2조 9천억 원 이렇게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내답한 금액만 보니까 27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연기금이 5월에는 순매도 규모를 한 36억 원 정도로 이제 대폭 줄였고 6월 들어서는 이제 첫날부터 매수에 나서서 지금 8일까지 1,000억 원가량 순매수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고점을 높이지 못하게 했던 주체가 연기금이었는데 이제 연기금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먼저 연기금이 왜 지난 1년 넘게 팔았나를 먼저 보면 연기금 중에 이제 가장 비중이 큰 곳이 이제 국민연금이거든요.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연기금과 공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내답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우세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자산군별로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뭐 해외 채권, 국내 채권, 뭐 대체 투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비중을 정해두고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이 종목을 교체하지 않아도 바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국내 주식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지난해 말까지 17.3%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목표 비중을 연말에 딱 맞춰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아래 위로 한 2%포인트까지는 이제 넘거나 조금 부족해도 되는 이 여유분을 두는데 작년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오르면서 쭉 올라서 이제 올해 초에 코스피 지수 사상 처음으로 3,200선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국내 주식의 비중이 늘어나니까 이 비중 늘어난 거를 좀 주식을 좀 팔아서라도 맞춰야 되는 이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추세적으로 낮추고 있는 추세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6.8%로 정했는데 이게 작년 말에 17.3%보다 더 이제 낮아진 거니까 그 낮아진 만큼 또 팔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특히 올 들어서 이제 연초에 대거 주식을 내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인데 워낙 이제 연기금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못 오른다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국민연금이 지난 4월에 목표 비중에서 이제 허용하는 범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하 2%포인트
내에서 이제 허용할 수 있었는데 이걸 이제 3%포인트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16.8%까지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원래는 거기서 이제 2%포인트까지는 허용이 되니까 18.8%까지는 가능했는데 요게 이제 19.8%까지로 이제 허용이 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올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한 18조 원 정도 팔아치웠으니까 이 비중 조정용 매물이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됐을 거고 거기에다 이제 목표 비중에서 허용하는 상단도 높아졌으니까 이제는 좀 사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좀 사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국민연금의 내부 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또 내부적인 규정을 바꾸게 되면서 오히려 작년보다도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연기금 3,250포인트라는 사상 최고가 돌파 때 일단 이 선을 잘 지지하려면 수급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연기금이 이 버팀목이 돼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네. 국민연금의 공개 주식 자산이 179조 원이거든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20.48%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미 네. 이제 목표 비중 상단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코스피 지수 최근에 종가 기준으로 다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잖아요. 뭐 어제는 조금 이제 뭐 주정을 좀 받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3월 말보다는 현재 평가액이 더 늘었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국내 주식 비중 자체는 계속 이제 줄여나가는 추세라서 내년 말 기준으로 보면 국내 주식 비중을 16.3%로 올해보다 이제 0.5%포인트 줄이게 되어 있고 오는 2026년까지 14.5% 수준을 더 줄일 예정이에요. 그 대신 이제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서 올해 말 25.1%에서 2026년 말 33.5%까지 확대하게 되어 있는데 네. 뭐 어쨌든 간에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추세니까 뭐 지금 당장 뭐 국내 주식을 대거 매도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대거 매수하면서 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주체로 나서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네. 게 이제 증시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 연기금의 전체 자산 내에서 가지고 있던 종목만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이렇게 지수가 올라갔을 때는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군요. 따라서 비중을 좀 줄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한 건 해외 주식은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기금 관련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부각받고 있는지 이슈 관련주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 상위에 올라온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입니다. 기아는 이번 달 들어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들이는 종목 1위고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상위 3위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반도체 대란 직격탄을 맞으면서 위축됐던 완성차 업계 분위기가 지난달 말부터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수급 정점으로 우려됐던 지난달에도 기아는 견고한 판매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기아 판매 대수는 24만 6천여 대로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판매 실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라는 분석들이 전해지면서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기아는 올해 차량 엠블럼과 사명을 변경하면서 과거와 달리 차별화 포인트를 공격적으로 강조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올 상반기 공개한 신차 K8 EV6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현재 주문량이 폭발하면서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현대차와 달리 기아는 전기차와 목적 기반 차량 등 가시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비용 통제와 수익성 관리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아의 상승 질주 어디까지 더 이어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효성TS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상위 12위권에 이름을 올렸고요. 기관의 매수 상위 8위에 이름을 등극했습니다. 최근 중국 스판덱스 재고 일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더아머나 나이키 등에서 이 매출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최대 전방인 의류향 스판덱스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컨택트 수요 회복의 수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게다가 올해 8월 터키, 내년에는 중국 닝샤와 브라질의 공장을 증설하면서 내년 캐파는 약 20%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은 더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로 1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원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S-오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1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S-오일, 올 한 해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 2년 새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석유 수요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건데요. 석유 수요가 살아나면서 정제 마진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서 장소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휘발유 수요가 살아나고 있고요. 하반기에서 연말로 갈수록 산업이 재개되면서 등유나 이 항공유 순차적 회복까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한 증권사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휘발유 시장은 11%나 감소했는데 올해는 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계 자체 청신호가 켜진 데다가 S-오일은 대표적인 고배당주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주당 배당금은 3,5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오일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이는 종목 확인하셨습니다. 네, 연기금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을 추려봤더니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은 종목들이었습니다. 연기금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6월 들어서 연기금이 사들인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달 들어서 어제까지 이제 연기금 매수 상위 종목 보니까 기아차와 현대차 각각 1,000억 원 이상씩 담아서 이제 1위, 2위를 기록했는데요. 거기 이제 삼성전기, 현대모비스도 한 400억 원어치씩 샀고요. 또 뭐 만도, KT엔진, 뭐 두산 퓨얼셀, 그리고 효성TNC, 하이브, 삼성물산 뭐 이런 종목이 이제 연기금 상위 매수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지금 뭐 백신 접종 속도 엄청 빠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뭐 경기가 재개되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관련주가 사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데 네. 그동안 이제 이런 리오프닝에 따른 이제 뭐 판매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앞서 캐스터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동안에 사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제대로 생산량이 못 돌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타격을 좀 받았는데 이런 부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 이제 조만간 해소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만도나 현대모비스도 이제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니까 뭐 현대기아차 오르는 거랑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뭐 같이 산 것 같고요. 또 수소 에너지 기업인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뭐 효성TNC는 사실 리사이클 섬유 만드는 업체라서 이제 친환경 관련주로도 이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증시의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이고 또 ESG 투자 이런 건데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담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효성TNC는 스판텍스 가격 급등 호재도 이제 상당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팔았나 봤더니 LG화학 9,400억 원어치 팔아서 이제 순매도 1위에 올랐고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 롯데케미칼, 뭐 현대제철 이런 순서로 이제 매도 상위 종목이 올라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 그리고 뭐 철강주, 화학주 이런 이제 업종인데 이런 것들은 좀 차익 실현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사실 좀 대거 팔았습니다. 8조 원 넘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달 들어서는 또 외국인의 매수세 전환이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조금 사는 분위기죠. 외국인 매수 종목 알아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 지난달 코스피에서 무려 8조 5천억 원가량 순매도를 했거든요. 뭐 이건 이제 매매 기준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내는 자료, 그러니까 T+2일 지나서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에 10조 1,670억 원 순매도를 했어요. 이게 올 들어 이제 5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16조 5천억 원 정도 이제 팔아 치운 건데요. 외국인이 월별로 10조 이상 순매도한 게 지난해 이제 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지수가 급락했던 작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뭐 미국과 영국이 뭐 2조 9천억 원, 뭐 2조 네. 7천억 원씩 순매도를 했는데 이 보통 미국 자금은 펀드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글로벌 차원에서 지역별로 자산 배분을 좀 조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달 들어서 보니까 뭐 삼성전자 4,400억 원가량 순매수해서 1위 올려놨고요. SK 하이닉스 1,800억 원 정도 사서 2위 올려놨고, 뭐 기아, 카카오,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을 좀 샀는데요. 반도체주, 뭐 기술주 이런 종목들이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 보니까 최근에 급등했던 HMM 한 1,800억 원 정도 팔아서 1위에 올려놨고 포스코, 뭐 현대우, 모비스, 뭐 두산중공업이 또 4위 매도 4위에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뭐 이달 들어서 좀 파는 종목인데 특히 뭐 HMM은 흠슬라라는 별명 붙었고 두산중공업은 두술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이 굉장히 핫했고 많이 이제 급등했다라는 건데 이런 종목도 이제 차익 실현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제 주요 투자 주제를 사고 파는 종목들 뭔지 분석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참고하는 게 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신한금융투자가 어저께 짜 리포트를 이제 과거에 쭉 보면 이제 기업 가치 대비로 외국인 자금유입 규모가 컸던 종목들 이제 추려서 리포트를 좀 낸 거를 보니까 뭐 이익 모멘텀 양호하고 월초에 순매수가 유입됐던 종목들이 이제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들어왔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좀 발견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키포인트는 이익 개선인 건데 이런 종목들을 좀 추려놓은 걸 보니까 뭐 SK 네트워크스, 뭐 코스맥스, 그리고 뭐 금호석유,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SK 바이오팜,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은 조금 꼽아놨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이런 종목들 좀 참고해서 매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연기금과 외국인의 동향을 보면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익 개선이 전망되는 종목 가운데서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발굴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또 마지막에 신한금융투자의 분석 종목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접근 가능한 종목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이데일리 전문가들의 공략주 고수의 픽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고수의 픽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이난희 전문가는 라홍시큐어를 소개했습니다. 어제도 공략주로 제시했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안 관련주죠. 이 종목은 생체 인증 기반의 신원증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스포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 디지털 백신 여권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 상승세가 지속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영환 전문가 카카오게임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과 PC게임을 배급,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검은 사막의 펄브리스의 검은 사막이 이제는 배급과 유통이 종료되면서 캐시카우가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곧 있으면 출시할 오딘의 그 캐시카우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딘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5거래 연속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상승세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명승부사 전문가 S&T 모티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샤시나 전자, 전장 등을 생산하면서 글로벌 자동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주 동력원인 구동 모터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시장 전망치를 기대하는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S&T 모티브 요즘 주가도 매끄럽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승세가 연결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급등매매 전문가 모두투어 리츠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백신 효과로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리츠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모두투어 리츠는 이 스타지 호텔 명동 1, 2호점과 동탄점 등 중소형 호텔과 홈플러스 등의 상가시설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리츠 관련주입니다. 4,800원을 지지하며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급등을 하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과연 상승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브래핏 전문가 파워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강국을 위해서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전거래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파워로직스는 2차 전지용 보호회로 생산업체로 지난해 현대차 그룹에 납품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 저장 장치를 위해서 연 10메가와트 규모의 파일럿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장 급등 마감하면서 두 달간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이 종목의 주가 추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관심 종목 확인해 보셨습니다. 더 많은 고수의 관심 종목은 오전 11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수의 픽이었습니다. 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시초가에는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남일 같지 않게 골라야 정말 내 종목을 잘 고를 수 있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종목을 골라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나와주시는 출연자분들도 여러분께 선보이기 위해서 심사숙고한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업이사님의 지난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종목부터 보시죠. 태평양물산 아쉽게도 매수 체결되지 못했고 이후에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죠. 앞으로 실적 전망을 잘 체크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를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5월 26일의 종목이었는데요. 시초가 공략 이후에 그리고 어제 종가까지 최고 상승률이 8.81%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주 종목은 한국전력이었는데요. 6월 2일 종목 그날 공략한 이후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가장 최고가는 3.43%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지수와 반대로 갈 것이다. 지수가 내려갔을 때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0.19%로 매수가 부근까지 다시 되밀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까지 지수가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수가 좀 더 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전력 시장보다 주가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어렵겠지만 원래 주가 흐름이 무거운 주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쁘지는 않은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원자로에 대한 테마가 좀 발생하면서 주 초반 기간 매수도 많이 집중되었는데 원래 투자 포인트였던 시장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이다. 그리고 6월 말 전력요금 인상 기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보유 전략을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가격 전략 역시 목표가 3만 원 유지, 그다음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요금 인상이라는 이벤트가 또 월말에 있습니다. 전력 요금이 인상되면 정말 올 여름에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전력 목표가는 3만 원 유지를 해주시고요.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 또 간밤 여러 흐름들 다 보시고 변수들을 체크하셨을 텐데 어떤 변수 보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번 주 추천드릴 업종은 보험 업종인데요. 사실 전체 시장이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좀 방어적 성격의 종목으로 한번 피킹을 해봤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성장성이 크지 않은 대표적인 업종이긴 한데 그렇지만 현재 시장에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고 또한 배당을 노릴 수 있고 또 금리 인상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업종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포인트 좀 살펴보면 보험 업종은 사실 경기와 민감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기 민감도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크지 않은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그런 성격이 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타날 때 다른 업종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보험 업종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방어적 개념에서 포트에 편입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가 이제 곧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상승하게 될 텐데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은행이랑 보험 업종이 있습니다. 은행 업종은 사실 예대차 마진 확대에 따라서 수익성이 더 훨씬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금리 상승에 따라서 가계대출 부실 우려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하면 일단 보험료가 좀 하락하고 환급률이 좀 상승해서 보험 수요가 좀 증가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상태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이자 역마진 감소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보험사가 주로 채권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그 수익성 개선도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보험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부적으로는 사실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보험주는 현재 그 밸류에이션상 평균적으로 한 PE 한 8배 수준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시장 다른 업종 대비 저평가는 물론 절대적으로도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평균 4% 내외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점 역시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 사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순매도를 지속했던 외국인이 올해는 보험 업종을 4,640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해에는 1조 700억 정도를 순매도했던 것을 좀 감안한다면 확실한 순매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가장 매력적인 역시 투자 포인트는 금리 상승 시기에 가장 적합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보험업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경제판 돋보기에서도 옐런 재무장관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을 때 그 최선호주로 보험, 은행, 특히 보험에 대한 관심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옐런 재무장관이 최근에 또 미국의 플러스가 될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런 기조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주 6월에 FOMC 회의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5월에 CPI 발표, 현지 시간 10일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런 모멘텀들의 좀 수익 기대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보험주.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화생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생명보험업 중에서 삼성생명 다음으로 2등 주인 대표적인 보험, 생명보험 5의 대표 주자인데 앞서 보험업종 포인트를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생명보험주가 금리 민감도가 손해보험주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보험업종 내에서도 좀 더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종목들 중에서도 하나생명이 특히 더 금리 민감도가 높은 편인데요. 금리 상승 시 그 수익성 및 건전성 수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변액 보험에 대한 그 변액 보증 준비금이 감소 또는 좀 환입되는 효과가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자 역마진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하나생명의 경우에는 고금리 때 판매한 그런 상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금리 상승의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생명보험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적으로 지금 제가 리포트를 보니까 0.1% 정도 장기 금리가 상승 시 약 500억 정도의 순이익 증가를 보이는 민감도를 갖고 있다라고 저 봤는데요. 여기에는 아마 자산 평가 이익도 포함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수준을 보면 올해 저점 대비 지금 한 68%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금리 상승 수혜에 더해서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초과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주가는 상승했지만 밸류에이션상 아직도 PBR 0.24배의 절대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5개년 밸류에이션 하단 평균이 0.31배였다는 점에서 지금 주가 수준은 매우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올해 기관이 한 438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해서 가장 적극적인 투자 주체로 나서고 있는데 특히 지난 4월에는 국민연금이 5% 지분 신고를 또 처음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시장을 본다면 이번 주에는 사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다음 주에는 FOMC가 열리는데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우려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네. 이런 이슈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보험주 그리고 보험주 내에서도 금리 민감도가 높은 하나생명이 가장 적합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빨라야 내년 후반 또는 내후년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는 이익을 크게 늘어나는 시기는 아닐 수가 있어서 지금 절대 저평가 수준을 벗어나는 정도로 접근을 하시고 네. 박스권 전략으로 매매를 좀 하시는 것이 훨씬 수익률을 확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12개월 예상 주당 순자산이 14,800원인데 최근 5개년 밸류에이션 하단 평균 0.31배를 정해서 4,600원 목표가 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5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PBR이 낮으면 사실 시장에 소외주죠. 모멘텀을 충분히 사실은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BR 0.24배의 절대 저평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봐도 2010년에 상장이 됐는데 10년째 하락 추세에서 올해 그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는 턴어라운드주. 다만 실적 개선의 본격적인 시기는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스권 매매를 권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600원, 손절가는 3,500원.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는 종목 한화생명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굿모닝 세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핵심을 뭘로 정해볼까요? 물가와 FOMC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 10일에 5월의 CPI는 전달에 4.2% 연율로 증가했던 것에 비해서 더 높아지는 4.7%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가 다음 주 15일, 16일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주목할 수밖에 없겠고요. 간밤에는 좀 순환매가 나오면서 미국장에서도 산업재보다는 어떤 가격 상승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원자재와 여행주, 여행경보의 완화 소식들 오늘 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을 것 같네요. 굿모닝 에이드에서 박세아 앵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투자 작전 오늘도 성공하세요.